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10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창석 부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일본 여행을 가서 오사카 지진 여파로 이제 막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하지 못하게 된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날 놀러 갔다 그러는데 네.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래는 토요일 갔다 일요일 올 계획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지진이 나서 못 왔구나. 네. 그런데 일요일 날 지진, 월요일 날 지진 났죠. 그쵸, 어제 났죠. 월요일 아침에서 못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갔을 거로 강력하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랑 간 거 아니라던데요? 예. 네, 여행 대학 회사 일 때문에 네. 나한테 바로 걸렸어요, 구라라는 걸. 어디에 걸렸지 그걸? 할 때 걸렸어요. 예. 일본에 뭐 프락치 같은 거 있어요? 일본에 많이 심어놨어요. 예. 나 일본 가면 안 되겠다. 공항에서 봤다는 제보가 속속이. 진짜로? 근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오창석 군이 없는 관계로 네. 급하게 또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이 퀄리티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오창석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페셜 게스트. 보수의 소굴에서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계신 김갑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청정구역은 처음입니까? 청정하지 못해서 여긴 못 올 줄 알았는데. 정치 알바만 몇 번 나오셨군요. 진짜가 나타났다. 정치 알바. 하여간 구분이 안 돼. 하도 뭐가 많아갖고 그냥 이동형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예. 지난주에 뭐 매불쇼 출연하셨다고. 매불쇼 출연했는데 네. 최욱이 새끼가 계속 말씀을 좀 하게 냅두지 계속 막더라고. 진짜 그 오빠 그래서 안 돼. 아니 그래. 최욱 욕할 수 없는 게 일단 최욱 씨가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보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30분을 줬네? 30분. 근데 얘기할 거리는 좀 큰 덩어리여서, 많고, 예. 괜히 시작해서 딴 얘기 할 걸.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흘러 후닥닥 그냥 끝내는데, 뭔가 화장실 가서 그냥 나온 기분 같은 거 있더라고. 예. 하여튼 오늘은 시간을 저희가 많이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모시고 잠시 후에 선거 참패 보수 정당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요.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네, 선거 안녕하세요. 결과 네. 5대5로 확정이 됐습니다. 야, 방송의 흐름과 윤활유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게 이렇게 금전적인 손실로 돌아오는군요. 그래요. 아니 7대3에서 5대5로 바뀌었는 게 근데 뭐 어쨌든 공약은 지키는 모습을 진짜? 보여야 나중에 이제 인천 잘 버는 사람이 더 그래. 잘 버는 사람이. 야, 근데 강현재 씨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심연과 같다. 예. 강현재 씨가 이렇게 TV 매치 처음 나올 때부터 봤거든요. 네. 프로도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수줍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상에 욕심 같은 거 없는 깔끔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안철수 쪽으로 가길래, 그쪽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쪽에 신념이 생겨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다가, 홍준표까지 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몫하고 싶다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한 자리. 근데 그런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럼요. 모습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 이외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수줍고. 네, 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박진 씨의 나중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전 이미 지금도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듣다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 요새처럼 생기셨네요. 요새. 왜? 잠깐 요괴로 들어가지고. 요새스러운.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가 요괴. 요괴에서 요괴를 좋아하세요? 예, 요괴워치. 알겠습니다. 손수 변호사도 강현재 변호사랑 같이 방송 많이 했었죠. 네. 그때 이렇게 되라고 예상했어요. 전혀. 정말 다 전혀. 똑같죠, 느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결국에는 그분 때문에 5대5에. 네.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랬어. 야, 진짜 정말. 다들 이동영 작가 편 만들고. 공약 꼭 내 편 지키실 아무도 안 거라고 들어줘, 믿습니다. 진짜. 원래 10대 0인데. 호의로 했던 게 이렇게 됐어. 나중에 인천 시민들이 보답할 겁니다. 인천 시민.
자, 그리고 이도영 작가 예.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창석 부위원장이 이제 라디오 펑크 내가지고 예. 어떻게 혼자서 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대타 또. 대타를 어디서 되게 잘 되게 잘 와요. 구해오시네요. 금방금방 구해오는데, 그러니까. 더 대박이 났어. 아, 진짜로? 오늘도 어제 축구 관계로 축구 이야기, 축구 전문가들, 또 손수호 변호사 옆에 있길래 같이 방송 들어가 이러고 손수호까지 데리고 했어요. 갑자기 무료 봉사했습니다. 오늘. 대박이네. 네. 재능 출연료 없는 기부하셨네. 무료봉사. 네네. 어제 안가에서 월드컵 단체 예, 관람했어요? 단간. 제가 통닭 치킨, 20마리 샀습니다. 오. 쏘고. 예. 나는 근데 이동형이 막 YTN이나 이런 방송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다. 왜요? 저도 그래요. 되게 웃겨. 왜냐면 나만 하더라도 약간 과거에 뭐냐면 메이저 방송인이에요. 이렇게 원래 하던 그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쭉 지금이야 세월이 오래되니까 뭐 종편 나가니까 종편 묶인 줄 아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거든. 그럼 이동영 씨 같은 사람은 뭐냐면 정말 외곽에서 싸우는 사람. 예. 이렇게 방송에 불렀다가 큰일 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전부 쫙 포진해서 한국 방송을 다 쥐락펴락하니까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세상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는 뭐 방송 분야는 마이나 메이저 경계가 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요. 마이나. 마이나. 일본식. 메이저에서 지금 하우던 사람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로 많이 왔거든요. 마이너. 또 마이너 한 사람 메이저로 왔고. 저는 마이나가 아닌 게 된 거죠, 이제. 그렇지. 서브컬처.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사 안드로메다 또 다시 하신다고요? 네.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데 어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 TV로 갑니다. TV로 가는데 박지훈 변호사, 나 그리고 홍상 기자 라디오 시사 안드로메다랑 똑같은데 구성은 똑같고 TV로 가서 첫 회 2회 찍었어요. 첫 회는 박원순, 2회는 원희룡 찍었습니다.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홍준표 안 합니까? 지금은 지자체 당선자 당선자 위주로. 위주로 지금 돌고. 그분은 이제 변호사 다시 하신다고. 네. 홍준표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요 단체장 끝나면. 예. 제가 홍준표랑 같이 하는 방송은 다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하려고. 하면 재밌겠다. 좀 놀리고 이렇게. 자, 그럼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김갑수 평론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 피부가 요새 몰라보게 좋아졌다? 유황온천에 다녀왔거든. 뭐? 너 어제 나랑 놀았잖아. 유황온천에 다녀온 듯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비누를 썼다는 거지. 유황온천한 느낌이 든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 아니, 진짜 유황을 원료로 쓴 비누야. 진짜 유황이 들어간 비누라고? 그래, 정제된 유황에 피부에 좋다는 어성초로 정성스럽게 빚고 거기에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도 더해 6주간 숙성해서 피부 자극까지 줄인 바로 디아페 비누. 피부 각질, 모낭충, 여드름에 효과적이지. 그럼 온몸에 다 좋겠네? 샤워할 때도 난 디아페 비누만 써.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 검색만 해도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는 느낌? 야, 그거 심하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프리미엄 유기농 브랜드 파머스빌. 파머스빌은 고집스럽습니다.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자란 저농약도 무농약도 아닌 오직 유기농만을 고집합니다. 파머스빌은 유별납니다. 원가를 낮추려고 품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고로만 만들려는 까다로움은 참 유별납니다. 파머스빌은 어떠한 유혹에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 것은 가장 깨끗한 자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마실거리를 찾으신다면 파머스빌입니다. 에어컨이 대중화되면서 비염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에어컨 안의 곰팡이입니다. 분해한 에어컨의 곰팡이를 직접 보시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는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안 계시고 한 번 해보신 분은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곰팡이균을 먹고 자란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비염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곰팡이 제거뿐 아니라 살균을 해야 되며 고객님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 청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홈케어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집합니다. 에어컨 청소 비용이 아까워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만원을 소비할 때
쇼핑을 한 번 더 하는 것과 소주 한 잔 더 마시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네, 디아페 비누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디아페 비누는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피부 각질, 모낭충, 여드름 등에 좋다고 합니다. 자,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세안뿐만 아니라 목욕 시에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합니다. 온천에 다녀온 것처럼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고 하는데요. 유황 온천 다녀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품질 좋은 연꽃 오일과 알로에베라를 기본 베이스로 만든 천연 스킨을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만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누만큼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행사한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청정구역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파머스빌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것은 가장 깨끗한 자연이어야 한다라고 사장님께서 항상 생각을 하셔서 저농약도 무농약도 아닌 오직 유기농만을 고집하는 파머스빌의 건강한 음료입니다. 자, 유기농 국산 콩으로 만든 진짜 두유, 또 붓기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호박즙, 3대 장수식품인 양배추즙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파머스빌 홈페이지는 www.farmersbill.co.kr로 들어가시거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파머스빌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에어컨 청소 굿모닝 홈케어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미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에어컨들 다 집에 켜고 계실 텐데 에어컨은 세균 번식의 빠른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업체들에서 분해해서 청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한 청소로만은 이 에어컨 안에 세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굿모닝 홈케어에서는 이 에어컨을 분해 청소한 후에 세균까지 확실하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자, 안전한 에어컨 사용을 위한 친구 굿모닝 홈케어 꼭 기억하시고요. 굿모닝 홈케어 검색하면 강원도 굿모닝 홈케어도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이 강원도 굿모닝 홈케어는 아예 다른 업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어컨 청소 문의하실 때는 전화번호 010-9985-5106 010-9985-510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본다면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좀 뒷북이죠. 얘기들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한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정된 결과다. 예, 이것처럼 분석이 쉬운 게 없어요. 예.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그냥 70년대, 80년대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그게 인식이 돼서 어느 순간 버린 거죠. 그 당을 버린 거라고. 그 당 해체 움직임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당 해체의 내용이 뭐냐인데 중요한 사람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냐 안 하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뭐 껍데기를 바꾸고 이름 바꾸고 무슨 지구당까지 없애고 그거 다 개소리예요.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들이 20명, 30명 나올 때 비로소 그건 진짜 자기 개혁과 반성의 출발점이고. 의원직 사퇴는 현실적으로 안 할 것 같고요. 안 하겠죠. 그러면 저건 어때요? 20명 이상 30명 정도가 다음 총선 불출마. 그 정도는 기본인데 기본이다? 그것도 안 하더만. 지금 몇 명은 선언했죠? 옛날에 최병렬 대표하고 할 때 어려워지니까 우르르 불출마해갖고 당 중진의 3분의 2가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그게 한나라당의 저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예들이 굉장히 이제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난 거죠. 이게 한 축이고 그러니까 올 일이 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 큰일 났다 이제 모든 책임을 이제 걸머쥐는데 생활상의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그래도 견뎌줬거든요. 근데 미래 전망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날을 가면 이제 그 모든 분노는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뾰족한 해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당장 오늘 아침 어제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미국발이지만 그러니까 김갑수 평론가 말처럼 미국에서 그러고 우리 주가 떨어진 걸 뭐 어떻게 하냐고 우리 대통령이. 뭘 해도 대통령 탓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게 되죠. 그럼요. 뭐 지난 9년 동안의 적폐 때문에 이 말 다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큰일 났다는데 이 큰일을 해결해 줄 대통령을 대리하는
경제 수장, 큰 존재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총리, 경제부 총리가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런 무게감. 뭐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를 알겠어? 그러면서 대신 사람들이 우리 살림살이를 심리적으로 의탁할 경제 영역에 큰 존재가 필요한데 칼제비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공정위원장도 또 장하성 씨도 다 칼제비 느낌으로 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말고 설계해서 끌고 갈 사람의 것으로 갑자기 이동현인지 김동현인지 헷갈리네. 김동현. 이동영의 하여튼 경제 수장의 존재감이 지금 좀 걱정돼요. 네. 변양균 씨가 뒤에서 좀 개인적으로 코치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변양균 씨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주 로맨틱한 인물이란 거는 신정아 씨하고 친하니까. 로맨틱한 건 아는데 능력적으로 있느냐 이 문제지. 얼마 전에 변양균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 패소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소송이요? 징계를 당했으니까 공무원 연금을 반만 수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돈을 달라. 연금 달라라고 소송 제기했는데 졌어요. 졌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사면복권됐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사후적인 효과만 있다라고 해서 그 소송 졌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나이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랐는데 뭐 이건 거의 웬만한 사람도 알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전두환 시절에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독재와 억압을 했는데 시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권이 안 무너져. 예. 그리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 동조자가 안 생겨요. 87년에 시민대항쟁 시기만 자꾸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0년대 말부터 으쌰으쌰한 데 쫓아다녔으니까 그 전체의 과정을 쫙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얼어서 동조를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안 그래요. 학생들이나 구로동 가서 노동자들이나 그러지. 뭘까 그랬더니 먹고 살기가 괜찮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먹고 살기 괜찮은 그 모든 것에는 한 사람의 핵심이 존재했던 거예요. 김재익이라고 하는 경제수석이에요. 그때는 몰랐어. 지나놓고 모든 걸 김재익이 아웅산에서 이제 폭탄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진단했고 설계했던 것, 이 고성장 기조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저성장 기조로 확 돌린다 하는 것이 주요해갖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아주 예. 걱정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선거 일단 대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김갑수 평론가가 주장하는 것들이 최소한 150석 이상은 국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법안도 통과가 되고 개혁 입법도 가는 거고. 지금처럼 130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정계 개편을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당대당 통합도 괜찮고 아니면 한 명 한 명 흡수되는 것도 괜찮고 이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네. 며칠 전에 매불쇼라는 데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를 잡아서 태워서 가루로 만들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댓글 원래 안 보는데 이번엔 재밌어서 많이 봤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감동했어요. 내 욕하는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제 마음이 다치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데 매불쇼에서 한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조금 건너뛰고 얘기를 하겠는데 추 대표가 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야당과의 협치는 0이다. 전혀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라면 야당 의원들 영입이라든지 개별 영입이라든지 합당은 생각도 못하는 정도 아니에요. 협치가 아니라 연정이었습니다. 연정. 연정이었나? 예. 예. 하여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의 생각하고 민주당 당대표의 생각은 전혀 반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했어요. 추 대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논점을 좀 옆으로 먼저 가져가네. 그래도 좀 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평상시에 추 대표를 좋아했건 말았건 이 경우는 의견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의 의중대로 당이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외곽에서 모기 소리로 주장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2달 후에는 민주당 당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민주당의 외연 넓히겠습니다. 의석수 늘리겠습니다 하는 후보가 있다면 막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을 사랑한다는 일군의 사람들은 추미애 대표를 향해 2년 전연하는 트위터를 올리더라고. 예. 아, 이거 우리 편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그 그러니까- 얘기 하시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일원일 수 있는 자격, 이게 뭔가,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한 여러 요소들, 이거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민주당의 웰빙화를 염려한다. 내가 항상 지금부터 열심히 주장하는 거예요. 웰빙화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구성원 130명의 의원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손수호야. 일단 착하고 손수호? 선량하고 교양 있고 경력 좋고 다 변호사, 언론인, 무슨 교수, 사업도 또 깨끗한 사업하는 사람들, 뒷골목에서 진창에서 흙묻히고 굴른 인간들이 없이 대화도 통해 수준 높아.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그 민주당은 지금 박지희와 손수호로 가득 차 있어. 이동형이 좀 있어야 돼. 이동형 없어. 이동형이 좀 들어와야 돼. 다시 말해서 서로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술자리에 가도 기분 좋고 오늘 헤어져도 내일 또 보고 싶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요 고사합니다. 현실은 아수라장 같기 때문에 그 아수라장들의 각 층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끌탕을 하면서 이 흙탕을 걸러내서 다시 맑은 물 한번 만들었다 또 흙탕 만들었다 이제 이거 가는 거고 또 국민들은 괴리감이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싸우는 것도 정말 싫지만 잘난 놈들끼리 따로 노는 모습처럼 느껴지면 그 당도 그것도 굉장히 보기 싫은 건데 요는 그러면 누굴 데려왔을 때 다 흠결이 많지 않습니까? 데려올려는 사람마다 쟤는 전라도에서 안 되고 쟤는 자한당하고 연관이 있어서 안 되고 쟤는 너무 부자여서 안 되는데 그 잣대를 지금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리하게 대면 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끔찍하게 정반대로 변해오는 모습을 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캐갖고 막 그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요. 내가 과거를 알고 있는 등을 들어서 얘기하면 그랬나 하면서 펄쩍 뛸 일들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실수도 하고 그걸 교정하고 또 디뎌나가고 영원히 용서 못할 것도 있지만 또 대다수는 그걸 털고 다음 단계에서 손잡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력 민주당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받아주나 뭐 누군지 얘기할까요? 김경진 가고 싶지만 받아주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개별 입당식으로 야당이 지금 헤쳐 모여야 할 것 같거든요. 각 당의 입지가 공고해서 분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 맨 그라운드로 지금 다 흩어놓고 재구성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은근슬쩍 해갖고 한 30명 못 데려올까? 이게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보면 정치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획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첫째, 민주당 내에서는 이질적인 사람들도 받아들여서 원래 이질적이지 않아요. 호남은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전의를 다지는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을 향해 가기 한 재구성을 민주당 스스로 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과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풀이 뭐 국민대회를 하든 어찌고 지랄을 하든 해서 한번 유권자나 민주당 지지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한 단계를 넘어가고 뭐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는 이 모든 얘기는 딱 하나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일 좀 하게 해주자. 예.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 되고 DJ 비난을 했습니다만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를 앉혔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인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서리 딱지를 계속 붙여갔거든요.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대가리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받기 시작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의원을 꾸어줬어요. 자민련에. 그렇기도 했죠. 예. 그런 일환이다.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1년 조금 지났잖아요. 지금은 문재인 개인기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건데 사실 국회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 저쪽이 한 번도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소야대는 이렇게 힘들다.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께? 네. 모시기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 좀 그러지 맙시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오늘 뭐 이런 말씀 드릴 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현재 야당 의원들 뭐 물론 그 합당을 하거나 영입을 했을 때 뭐 정권 운영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이른바 도련님 스타일에 네. 거의 다 포섭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현재 의원들은 어느 당이든 간에 그렇다면은 정말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은 오히려 원외에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의원들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좋은 질문. 네. 기존의 조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간판으로 뭐 지역위원장에 있거나 또는 지역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오창석은 어떻게 하느냐? 호남, 특히 호남.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어차피 과반을 넘어도, 단독 과반을 넘어도 법안 통과는 사실상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그렇다면 3분의 2 넘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계 개편을 시도해서 어느 정도 뭐 작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오히려 여야 경색만 야기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좀 의문도 듭니다. 다 지금 그 예상할 수 있는 적확한 지적인데 짧게 답변을 해보자면요. 이 딴소리 하던 사람 있잖아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던 사람들이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 그 사람들이 제일 뭘 먼저 고민할까요?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한번 할 수 있냐가 최대 관심사지. 내가 이 야당일 때 가졌던 신념을 민주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구현해야지 하는 사람 있을까? 안 그래요. 들어오면 어떻게든 민주당의 일원이 되고자 색깔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는데 그러면 제가 웰빙하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역 위원장들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해요. 그 정도를 걱정하는 식으로 자기 식구 챙기면요. 한국 전체 못 이끌어갑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는데 얼마나 험난한 그 세상을 헤쳐나가는 건데 지금 내 식구 챙기기. 자, 방법이 왜 없냐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봐야 의안 그 통과 그러니까 의원 민주당 의원 노릇할 게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 어떻게 되죠? 시스템 공천이에요. 경선이나 뭐. 현역 지구당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영입 때 들어온 그 현역 의원이 박터지게 경쟁해서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치러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지금 현역 원외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해도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이좋게 쌤쌤이 하는 데가 정당이 아니거든요. 또 마지막 그거 질문이죠. 180 어차피 180석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석을 이제 최대한 몰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청와대 불러서 만나서 사정도 하는 것이고 뭐 별짓이 다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뭐 방법이 없겠어요? 네, 그리고 또 150석 이상만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 약속해줘도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 이제 무소속 의원이나 뭐 바미당, 평화당 이런 쪽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분탕질을 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요. 그 정당사 전체로 보면요. 정반대 적들이 와서 더 충신하고 이런 게 하도 많아갖고 그거 정도는 난 걱정도 안 되는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이어서 하는 발언이 여기 민주당 들어와서 계속된다고 어찌 그리 생각하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 아까 당대표한테 2년 전에 한 트윗이 막 리트윗이 되고 엄청 많이 그것도 보면 이게 이 사람들 과거 트윗들 쭉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경우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그렇거든.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논점이?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재명을 안 잘랐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년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김갑수가 이재명을
옹호했다.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런 건데. 그거 그냥 일부 똥파리들의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 이번에 똥파리라는 용어 요번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동형 작품이더만. 원저자. 내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무쫄 그것 내가 만들었잖아. 많이 만들었. 어쨌든 근데 그 이번에 증명이 됐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다만 화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여. 시끄럽게 보인다. 근데 저는 우리 김갑수 선생 모셨습니다만 김갑수 선생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남북 단일팀 해야 되냐 말아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서로 입장이 반대였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의견 달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의견이 같은 거는 같은 대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 죽어. 이거거든. 이게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여기 분탕질 치는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네. 선동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고소당하는 건 참 귀찮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매불쇼라는 데서 얘기했을 때 용어를 정확히 할 줄 몰라갖고 자꾸 친문 극문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지지자 일반을 칭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적확한 똥파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말할 때는. 근데 저도 그 말 쓰고 싶지는 않고 그냥 약간 극문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네. 이분들의 실체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타진녀일 거예요. 타진요. 예, 이상한 집념이 생겨서 죽도록 물고 늘어지고 어떤 해명을 해도 끝끝내 의심하는 유형의 사람들. 근데 그 경우는 나름 또 순수해요. 다시 말해서 이권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열정을 바치는 거예요. 타진녀뿐이 아닙니다. 황우석이 사기쳤다는 거를 끝끝내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네, 국제 거대 자본의 사기에 거대 자본의 모에 황우석이 희생된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직 많다니까. 네, 신흥종교 교주들의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들하고 멘탈 구조가 거의 같은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타진녀 덩어리인가? 그래서 저도 라는 한 축의 생각, 세 가지 정도 생각이 있어요. 해경궁 김 씨가 만일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김혜경 씨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라고 경찰 수사 발표를 해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그럼요. 또 뭔가 왜냐하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포인트 소재가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그렇죠? 한 겹 벗기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이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도 안 믿을 거라는 건 얘기고. 자, 포인트 계속 해주세요. 또 세 개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타진용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작전 세력 아닐까? 일부러 이제. 네, 작전을 피는 사람들을 좀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든 게 변희재 씨입니다. 제가 변희재 씨를 처음 본 게 아주 옛날이에요. 그게 99년 아니면 2000년 초인데 99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SBS 라디오에 책하고 놀자는 데일리 라디오의 진행자였어요. 네. 그래서 매일 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그날에 게스트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미리 받아서 전날에 읽는데 이름이 그런 사람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젊은 진보 지식인인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을 이론적으로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책을 썼고 나야 정말 뼛속까지 김대중이었지만 그때는 방송에서 그런 티를 절대 못 냅니다. 지금 네. 내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닌 척해야만 됐었어. 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기분 좋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까 강현재 씨 비슷해 좀 되게 수줍어하고 내가 좀 앞에서 좀 띄워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랬었어요. 선수. 샤이.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서프라이즈라는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이 거기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 특히 정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 비판, 논쟁이 정말 불꽃을 튀었습니다. 농객들 이른바. 예, 정말 지금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활성화돼 있었어요. 팟캐스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근데 거기 대표 논객들이 한
4명, 5명 있었는데 변희재 씨가 그중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드루킹도 대표 농객이었는지 아닌지 아니, 모르지만 드루킹은 하위 동객. 거기 농객 대표까지는 아니고. 건드리? 그다음에 지금 극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 한 분도 거기서 예. 있었고 편집장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번에 두루두루 알게 된 건데 그 변희재 씨가 그러니까 정말 극노죠. 예.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추앙하는 글을 정말 미친 듯이 쏟아내는 열혈 지지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반대쪽으로 예. 애국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획 날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똥파리들이 그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예. 여기서 저기로 획 맞습니다. 생겼는데 날아가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잖아요. 또 사실은 날아가서 한 덩어리를 보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이 행보가 있습니다. 이게 신념의 변화로 사람들의 생각이 쉬워요. 사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종의 이권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권을 쫓아다닌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극문이라고 해서 그 문재인을 일단 막 칭송을 한 다음에 그 칭송된 존재와 타를 분리하는 역할. 문재인과 민주당을 분리하고 문재인과 진보 논객들을 분리하고 예. 그러니까 문재인에 가까웠던 이쪽을 막 공격함으로 해서 그리고 더 열렬히 문재인만 추앙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다음에 가령 나랑 이동형이 논점이 달라서 막 싸울 때 또 개고기 문제로 나랑 김어준이 생각이 달라갖고 굉장히 언쟁이 붙었을 때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논쟁을 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는 다르죠. 자유한국당의 아주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심한 소리도 하고 공개 화살을 펼지만 우리 같은 이 생각이 큰 그라운드에서 노는 사람들끼리 철두철미한 원칙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진중권 씨예요. 진중권 씨랑 예전에 엄청 싸웠는데 나는 낙곰수가 이 진보를 좋아하는 거는 되게 시크하고 멋진 일이야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공이 너무 크다. 낙곰수를 막 옹호하는 거였고 진중권 씨는 이거 정말 생각도 없는 애들이 정말 큰일 났어라고 엄청 걱정하는 입장이었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예. 근데 어땠냐? 적어도 진중권이 공개적으로 낙곰수 막 씻고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사회 민주화의 한 배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보세요. 저는 그 극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이트가 한 개만 있는 걸 알았었어요. 그 레슬링 하는 분도 있고 하는 그 한 개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댓글 보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뭐 또 더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를 하니까 이 팟캐스트를 들을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걸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자신 들어갔죠. 했더니 내 이름을 이제 직접 거명을 해요. 그래서 그 쥐새끼 말이야. 재수없고 밥맛 없는 그 쥐새끼 김갑수 말이야. 이래요. 걔들 원래 그래요. 아니, 그건 뭐냐면 팟캐스트는 말을 험하게 한다 하는 세계라 하더라도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죠. 이거는 무언가 이거는 다른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보 진영이거나 민주당 지지하거나 뭐 이런 거를 쪽팔리게 만드는 분위기 있죠. 벌쭘하게 만드는 거. 예전엔 아무 껄끄럼 없이 너 유시민 좋아하니? 난 김어준이 더 낫던데? 나는 이동형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차라리 술자리에서 말 안 해버리는 거. 예, 여야 갖고 얘기하면 집안 싸움이니까 안 하듯이 그 분위기를 민주당 진영 내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욕설, 비난, 쌍욕으로 해갖고 완전 혼탁하게 만들어간 그 전략 있죠. 예,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리고 뭣도 모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네들이 팟캐 없었을 때는 팟캐스트끼리 서로 비난하고 디스하고 없었어요. 다 서로 출연해주고 으쌰으쌰하고 정권 한번 바꿔보자고.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툭 들어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래서 뭐가 뒤가 있나 하고 아주 속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아예 모르겠죠. 싹 무시해버리고 별 관심도 없고 나머지 2명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명이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를 했었어요. 돈의 흐름을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나는 고소당하고 시끄러워질 거예요. 뭐, 나 꿀릴 거 없으니까 당당하긴 한데 사실 귀찮아. 어쨌든 작전 세력이라 하면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활동일 수 있다. 그리고 변희재 씨가 그때 힘의 향배를 따라 태도를 바꿔간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 편의 얼굴을 한다. 그래서 문재인을 거의 신적으로 추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야당도 조롱하고 우리 내부에 건수만 생기면 죽도록 심한 말, 험한 말을 해서 서로 굉장히 벌춤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내부의 이 균열의 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제 작전의 논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잘하면 있잖아요. 아무런 사심 없는 지지자 중에 가령 지금은 이재명 한 고리거든요. 이 한 고리에 딱 걸리는 후크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재명을 거꾸로 때리고 죽이고 비난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충족감이 완수되는 양 해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을 해.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을 죽을 듯이 미워해. 이렇게 되는 이 심리 기제가 생기는데 저 혼자 또 너무 많이 말하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혼자 말 많이 하시라고 불렀어요. 네. 타진녀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 네. 박지 씨, 타진녀 사건 잘 아시죠? 네, 그렇죠. 타진녀 사건에서 제일 웃기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타진녀가 타진녀 존재 자체가 좀 웃겼던 거예요. 스탠포드를 다녔냐 안 다녔냐가 핵심이었잖아요. 나는 일찍 진실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이 수킴이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같은 방 쓰는 중국 연구원이 있었는데 타블로랑 같이 그 스탠포드에 수업을 들은 관계였대. 그러니까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냐. 전 국민과 타진녀들이 정말 스탠퍼드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하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타진녀는 가수였다는 사실이야. 타블로. 어떤 가수가 타진녀의 타블로가 어떤 가수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왜 중요한 일일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력 위조가 너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시기는 아니었어요. 학력 위조 이어도 상관없어. 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학벌이 없었다면 그렇게 유명하게 떴겠느냐. 아니 그건 고리를 건 건데. 나중에 고리를. 사회적 열정이 이상한 오도된 방향에 가서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려서 열광을 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타진녀에서 예를 드는 건데 사실은 타진녀는 매력적인 가수이냐, 이번 새로 낸 음반이 어떻냐, 그 사람이 방송에서 나에게 유쾌함을 주느냐가 관심이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떤 개인의 학력 갖고 온 국민이 정말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이게 그대로 이재명 씨에게도 대입이 돼요. 난 어쩌다가 이제 이재명 빠가 됐더라고. 됐어요. 뭐 그거 이도영 작가님도 뭐 상관 안 한다고. 왜냐면 앞으로 내 태도를 보면 아니까 나는 한 3, 4년 지켜볼 거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자원 중에서 딴 얘기부터 하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 이제 DJ가 있었고 노무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있으면 또 하나의 DJ를 원해요. 이 사상가. 큰 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제 파이터보다는 이제 큰 사상가인데 그런 게 하여튼 자 근데 작전 세력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작전 세력은 서너 명만 앉아도 세력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반대편, 우리의 적들이 작전 세력의 우군이 돼주거든. 작전 세력이 작전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와서 너무나 열심히 일해주는 게 예를 들면 일베애들이에요. 일베애도 거의 한때는 하루에 30만이 드나들었다는 대형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이권이 걸려 있거나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 지금 먹잇감이 없어. 사람도 별로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와서 문재인을 찬양하면서 내부의 갈라치기에 일원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일이 언제 벌어졌냐?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졌었어요. 예전에. 정말 다음 아고라는 정말로 서프라이즈 일에 서프라이즈보다 더 규모 있고 내용 있고 많이 참여하는 또 하나의 민주적 토론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아크로폴리스였던 거지. 거기가 개판이나 완전히 개판. 지금은 아고라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 개판 나는 과정 동안에 과정이 지금 이재명을 죽이는 그 방법론과 너무 유사한 걸 봐요. 일단 진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고라에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은 되게 쪽팔린 일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더럽게 만들어가 똥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 패턴과 전략인데, 하여간, 그냥 순수한 타진녀일까?
작전 세력일까? 또는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들일까? 정말 성격이 나빠서 어디에 있어도 막싸움하고 진흙탕 굴르고 우통 벗고 막 배에다 칼로 자해하고 막 침투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로불편러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사이트를 해서 그 팟캐스트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며칠 곰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화 돌릴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본 결론으로는 거기 구성원이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어떤 정도의 상당한 정도로 작전 쪽으로 이권 취득을 두고 또 민주당 내부와도 내통해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분란 속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권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옛날 지금 보면 어쩌고저쩌고 바다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용어를 말하고 싶은데 정말 참는다. 이거 땡땡이 쳐줄래요? 돈덩어리가 이제 그 드루킹으로 연루돼서 엄청난 짓해서 정권이 휘청거리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땡땡 쳐줘요. 네, 땡땡 쳐줘요. 근데 아주 나빠요. 예.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 타진요 그러니까 타진요거나 타진요이거나 타진요는 순수한 이제 저기고 열정이고 작전 세력이거나 성격 둘이 안 좋은 결합해 사람. 있거나 성격 네.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긴 타진요가 성격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긴 하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그 어떤 특징을 가졌던 사람이든 낙선에 굉장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도 그렇고 뭐 이재명에 대한 김부선 뭐 그런 이슈도 그렇고 사실 선거 결과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 거, 대통령 균열 내기, 흠집 내기에 아직은 힘이 없다는 얘기가 네. 됐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어떻게 그런데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그런데 있다. 작전 세력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과를 낸 게 우리가 아는 진보 진영의 유력한 사람들을 막 좋아한다고 말하기에 어색한 분위기가 벌써 돼버렸어요. 예. 당장 사실 김어준은 웬만하면 다들 좀 좋아함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좀 독선적인 면도 있고 성격도 세고 남 무시하고 잘 까불고 좀 엉터리 같은 수컷의 엉터리 같은 것도 다 보이지만 적어도 하나만은 분명한 게 나름 순수성을 갖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맨땅에 헤딩해서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정치적 견해차 이런 게 아니라 김어준 정도는 좋아야 되는데 지금 김어준 좋아한다고 말하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주진우도 마찬가지죠. 주진우는 더 하더만 어떻게 주진우가 공격을 받지? 근데 하여튼 그러면 왜 주진우를 공격해야 되고 왜 그 김어준 이동영이 이상한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그 극문 분들이 이제 댓글에 쓰더라고. 그게 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눈으로 봐라. 상식으로 봐라. 근데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면 왜곡되냐면 현미경을 눈에다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지희 씨를 보면 지금 내 눈으로 보면 박지희 씨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현미경을 씌운 다음에 박지희 씨를 가까이 보면 이 피부에 잡티, 피지 이상한 거 투성일 거야. 아주 흉측해지거든요. 흉측이요? 그게 온 세상을 향해서 균형되게 차라리 현미경이 모는데 모낭충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해보면. 모낭충 생각했지. 특정한 사람에게 현미경을 막 들이대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됩니다. 이걸 난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옛날에 서점 안채에서 자취를 오래 했거든요. 수유리에 광산수퍼 안채라고 있는데 그 서점 주인이 맨날 나와서 책 읽으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좀 봐 하고 쓱 주는데 제목이 거짓 예언자 함석헌이에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함석헌의 조카가 함석헌은 전부 개구라친 거고 여색을 밝히기를 지랄나게 했고 인간 아주 쓰레기라고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3분의 1쯤 있다가 손이 부들거려갖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때 학생이라고 난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학생이라고 학생 똑같구만 그래.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좀 훌륭한 사람이 많아. 서적상 연합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책 만드는 데가 책 파는 데야. 서적상 연합회가 이 책을 신간 갓 나오자마자 읽고 너무 놀라갖고 모여서 회의를 했대. 전국 회의를 했대. 우리는 이 책은 죽어도 못 팔겠다. 보인 대로 폐기한다. 그래서 그 책을 아무도 몰라. 근데 이 광산수퍼 이 서점 주인이 직구조각 한 권 슬쩍 빼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은 몇천 권지 몇만 권지 이 세상에 출시가 됐으나 아무도 모르는 책이 됐는데 나는 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뭘까? 한 권을 더 예를 들게요. 함윤식이 쓴 동교동 25시라고. 예. 자, 그거는 옛날 나중에 안기부가 돈 됐다는 것도 나왔지만 적어도 김대중을 24시간 곁에서 경호한 경호 실장이 쓴 책이에요. 그런 책은요. 한 30-40% 심지어는 한 50%가 진실입니다. 사실관계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가고가 굉장히 많은 사실 근거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가는 장치를 계속 깔면서 매우 비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방송을 하고 갔는데 손수호라는 나쁜 인간이 어디다 칼럼을 쓰는데 김갑수 씨가 박지희한테 그만 마음이 있더라. 어? 심지어는 뭐 해서 막 써놨어. 그럼 만나서 2시간 같이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 예. 근데 그거의 해석을 정말 이상하게 해버려. 근데 그게 막 설득력 있게 엮이고 섞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악인이 돼요. 그게 이제 하여튼 그게 인간 왜곡에 내가 동교동 25시나 거지대연자 함석헌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 꼴을 많이 봤어요. 김재준 박사라고 우리나라 민중신학의 거목이 있는데 그 양반이 간통범으로 몰려갖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시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다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진실이 많습니다. 여기 오고 있는데 마침 택시에서 노태우 딸 노소영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형 나 뭐 던지는 여자 아니에요. 왔어. 내 친구거든. 오랜 친구예요. 내가 봤지만 우호적인 관계라서 나한테 좋은 모습만 보였나?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자기가 공부를 잘한 똑똑한 사람이니까 단 한 번도 누구 딸이거나 재벌 마누라의 티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함을 당하나?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해. 원래 이렇게 당하나? 재벌 갑질 얘기 나오면 다 욕이거든요. 근데 노소영 관장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필 이혼 소송 거의 그래서 뭐 SK 음모론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그 정도 했으면은 노소영 관장은 뭐 주위 사람들한테 신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 그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약간 박지희 씨 비슷하구나. 되게 개구지고 명랑한데 말을 막 이렇게 당신 그냥 뭐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모님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지금 뭐 노소영을 옹호할 일은 없는데 그게 뭐냐면 황당무계한 이 모함이라든지 네. 또는 조그마한 사실의 침소봉대라든지 또는 객관적 진단이 아니라 현미경적 잣대로서 괴롭힘이라든지 그게 노무현 뇌물 사건이에요. 현미경적 잣대. 네. 어떤 놈은 1조를 뜯어먹었는데 차용증 쓰고 3억을 빌린 걸 갖고 뇌물현이 되는 이런 그 억울한 잣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 작용을 하는데 보니까 이 모든 방법이 이재명에게 다 쓰이고 있더라고. 지금 내가 말한 한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 이 확증 이미 결론이 났어요.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 스스로 알아서 딱 진단 내리고 그걸 사실인 전제하에 막 욕하는 거 있죠. 확증 편향도 있어. 아무도 알 수 아직 없는 일 같고 또 하나는 시정을 한 거 같고 다 죽일 놈 만드는 식의 해석의 오류들 뭐 어떤 건 진짜 황당한 모함들 온갖 것이 섞여 있어. 그러니 나라도 이재명 옹호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뭐 똥파리라고 부르든 뭐 타진요라고 부르든 그런 사람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광고를 좀 듣고 못다한 얘기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피로가 계속 풀리지 않으실 때, 기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잦은 음주, 야근으로 인해 체력 유지가 필요할 때 추천합니다. 홍금보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삼 농축액 6%, 기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굼벵이가 20.5% 첨가됐고 한미 양행의 완벽한 품질 보증으로 생산됐습니다. 홍삼과 굼벵이가 만나 보배롭게 하다. 홍금보 전화 주문
010-3612-0466 010-3612-0466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 홍군보로 기력 충전. 판매자세요? 쇼핑몰, 블로그, SNS? 그렇다면 페이앱 하셔야죠. 카드 받으세요 페이앱 핸드폰 결제도 페이앱 쉽게 결제 받으세요 페이앱 카드 받으세요 페이앱 삼성페이 결제도 페이앱 쉽게 결제 받으세요 페이앱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페이앱 페이앱만 설치 가입하면 내가게도 전자결제 가맹점. 결제 못해줘서 놓치는 손님 이젠 없으니까 손님 다 받으세요. 쉽게 결제 받으세요 페이앱 전자금융업 등록 결제 서비스. 오빠, 저번에 내가 얘기한 헤어픽서 안 썼지? 왜? 왜긴 왜야. 땀 때문에 머리가 다 망가졌잖아. 이렇게 더운 날엔 헤이브로 울트라 헤어픽서를 써야 헤어스타일이 안 망가진다고. 원래도 땀과 습기에 강한데 여름용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세팅력이 더 좋아졌대. 내일부터 당장 써. 알았지? 알았어. 이제부터 꼭 쓸게. 땀에 젖어도 무너지지 않는 헤어스타일. 여름에 최적화된 스프레이 헤이브로 울트라 헤어픽서. 포털에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자, 홍군보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홍삼과 군뱅이로 만든 제품인데요.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분, 또 잦은 음주와 야근으로 체력 유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한 케이스에 10개의 환씩 낮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청정구역에 광고를 해주신 후에 홍군보가 더욱더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숙취 해소제 굼장 증정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전화 주문은 010-3612-0466, 010-3612-04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을 선물하고 싶을 때 홍군보를 찾아주세요. 자, 모바일 쇼핑몰 제공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어플 페이앱 광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 페이앱의 놀라운 기능과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결제 솔루션이지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매자도 아주 쉽게 결제를 받거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페이앱의 결제 링크 기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판매자가 이 부산의 구매자에게 상품의 결제 링크를 구매자의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 또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를 받거나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외 직구나 뭐 게스트하우스 등 이런 곳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페이앱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땀에도 무너지지 않는 헤어스타일 헤이브로 울트라 홀딩 헤어픽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올인원 파워바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헤이브로에서 이번에는 여름용으로 새롭게 태어난 헤어스프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더운 여름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세팅한 머리가 이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세팅력과 볼륨 유지를 위해서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추가한 헤이브로 울트라 홀딩 헤어픽서가 온몸이 땀에 젖거나 비에 젖어도 헤어스타일만큼은 변함없이 유지를 시켜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포털에 헤이브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 헤이브로에서 울트라 홀딩 헤어 픽서라는 스프레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요, 게시판에? 이 향기 나는 비누, 남자 향기 나는 비누 왁스 뭐냐고? 몰라요.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네. 하긴 뭐 어차피 샵에서 다 해주니까. 슈퍼카타고 샵에 가면 다 해주니까 뭐. 그래요.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네. 우리 저 김갑수 선생이 그 매불쇼 가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야당 이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웰빙 정당 모습 좀 보이지 말고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재명 얘기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이건 의견이 다른 거니까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 별로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재명 이야기는 아마 김갑수 선생이 경선 때나 혹은 경기도지사 한참일 때 이 얘기했으면 정말 엄청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근데 끝나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사이에 그동안 말 못했던 답답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네.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이 두 개 얘기할 때까지는 뭐 저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벌써 김경수 대권 후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나올 때, 야, 저 형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박살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경수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앞에 두 개만 얘기하고 말지. 예. 뭐냐면, 대통령을 사랑하는 법,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 이거 한번 우리가 크게 얘기를 다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육친애적인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질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겹쳐지긴 하지만 이렇게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이지 자기가 막 잘나서 뭐 빛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affection, 애착과 사랑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자칫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대중 추종자의 김대중 죽이기가 벌어져요. 김대중은 40년 동안 정치에서 호남 사람이라는 거, 빨갱이라는 거, 뭐 몇 가지에 몰려서 김대중을 지지해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을 지지하려면 비밀 결사야. 이렇게 따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냐고. 그래서 충성도 높은 사람만 응집했더니 하여튼 그게 너무 강했더니 김대중 지지를 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전부가 등을 돌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을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신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응어리가 많다 보니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표현 안 하면 주유소에 기름도 안 준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응집성이 높았더니 그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다 등을 돌리고 나머지가 오히려 하나로 응집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고 가슴 아파서 눈물 흘렸고 문재인까지 만든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 두 분을 성공을 빌고 나도 거기에 동참한 자부심과 또 한국 사회 앞날에 대한 여러 이제 견해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소위 익에 빠질 익자 쓰는 열광적 사랑의 태도, 광적 지지의 모습을 이제는 좀 거둬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애 본 남자들은 다 아는데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떤 시기는 그러지만 그다음엔 약간의 하여튼 여지를 좀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컨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얘기할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팟캐스트 진행자로 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른 나무라고 하는 사람.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할까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노 대통령은 남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만들어 온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면 슬프진 않죠. 그렇잖아. 고생은 좀 했지만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빚봐서 좀 무거운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머지 다 등 돌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중에 첫째가 문재인 애프터, 포스트 문재인도 이 친문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관성적 사고를 하는 순간 사그리 진보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좀 순수하게 봅시다. 사람의 역량, 능력, 태도 우리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기호에 따라 많이 나뉘겠죠.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그라운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3년 동안 적어도 공정한 싸움판에서 사람들이 자기 실력과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노무현 비서였다고 김경수를 갑자기 대권 후보로 띄워. 이 캠페인은 잘못된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김경수가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 눈에 띄워서 또 뭐하고 이렇게 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예요.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을 지지하고 또 대권 주자다,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그 흐름을 억제하거나 또는 자제하시라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할까요? 근데? 되지 않을 일이긴 하고 저도 김경수를 어쩌면 또 문재인 대통령만큼 지지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있지. 근데 자제합시다. 지금 그러지 맙시다. 김경수 죽이는 일이에요. 김경수 고립화거든, 그게. 이게 김경수를 띄우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아끼는 사람들은요, 일단 조용히 계세요. 따로 모여서 무슨 정책연구원 같은 거 만들어서 토론하고 자료집 만들고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두껍게 내부에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경수 씨도 혹시 대권에 꿈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연고 맺고 연대할 세력들과 부지런히 만날 것이고 도정에서 능력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주위에 사람도 모을 것이고 근데 대중적으로 언론에 맨날 이 친문 후보 김경수 차기 대권 유망 이 식으로 이제 떠버리면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다음엔 처박히는 거예요. 땅에 처박히는 것밖에 안 남아요. 사실 시기가 지금 뭐 김경수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섣부르고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을 올려야 되고 김경수를 다음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쪽에다가 이 따발총을 난사하는 그 일련의 작전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예언은 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 다 민주당 편이잖아. 김대중도 민주당 소속이고 노무현도 민주당 소속이고 문재인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그런 좋은 훌륭한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정답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나오지도 마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순혈주의가 관통하면요. 지금 손소 변호사는 뭐 더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더 많이 알 수는 있는데 저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고 맺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걱정합니다. 다들 이 기대서 이게 대통령과 연고 지금 누구라도 밝히잖아요. 나 노무현 때 무슨 비서관 했어. 나 노무현 때 어디서 뭐 했어. 뭐 문재인 때 뭐 했어. 맨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에는 이제 작은 업계들도 존재하니까 작은 사람들이 그거라도 내세워서 뭐 어디 기관장 자리도 따고 싶어하고 뭐 다음에 출마하려고 노력하면 뭐 거기까지 다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친문 기대기는 내가 당장 김대중만 주구장창 지지해왔던 호남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네? 그리고 정치 감각이 정치의식이 전혀 없는 그냥 중립적 연희 시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기에 저 극성스러운 친노친문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거야. 하여간 지금 수면 아래로 대권 얘기는 수면 아래로 깔아앉히고 김경수를 사랑한다면 저는 김경수가 인상 좋고 해서 더 나아가질 못한 게 가령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할 기회들이 있었으니까 내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할 만큼 많이 디스를 했거든요. 대통령감 아니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이제 예상 외의 능력가일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떠드는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네. 더 할 말 있습니까? 나도 참 수다스럽구나. 아니 보니까 뭐 시간이 그때 30분 줬는데 30분보다는 훨씬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급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본인이 하고자 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그렇지. 그리고 또 마침 또 우리 창석이가 딱 마침 안아주고. 그러니까요. 너무 알찬 일부가 됐네요. 안아줘서 그러면은 갑수형을 불러야겠다. 이 멤버로 쭉 가나요 이제? 아니 근데 희한하게 또 오늘 8시 반에 녹화 시작인데 5시쯤에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된다 마침. 나는 요즘 손가락 빨고 놀아. 방송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의외네요, 좀. 그러게요. 그죠? 예, 굉장히 의외네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되고. 예. 굉장히 재밌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자리 안 하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듣죠. 그렇죠. 최병서라고 개그맨 있어요. 옛날 개그맨. 최병서가. 아마도 내가 장관감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날 딱 보니
오, 김차관! 그런 얘기는 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신념을 가지면 그게 자기의 이제 성공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나 그걸 이해는 해요. 근데 나 같은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혼자 훨씬 재밌게 사는데 미쳤다고 출퇴근을 하느냐. 솔직히 거기서 돈을 받아봐야 공직 무슨 뭐 한 자리 해봐야 뭐 2억 3억일 텐데 그거보다는 딴 거에서 버는 게 훨씬 난데 매일 나가서 그 피곤한 걸 왜 하냐 하는 이런 심리를 왜 이해를 못할까. 하여튼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극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인생살이가 이렇게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것도 도움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저도 이 작가 오빠한테 청와대 가면은 저 좀 데려가라고 윤전추급으로 좀 해달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영부인을 꿈꾸시지. 여성 대통령이 돼야죠. 주체적인 여성이 돼야죠. 네. 네, 또 인천 쪽에 출마에 대한 꿈이 있으셔가지고. 없어요. 왜 그래? 아니, 나는 손 변호사는 부평갑 선수. 손 변호사는 진작부터 출마할 거라는 예감을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네? 아니. 이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권위의식 없는 스마트한 엘리트거든요. 새정치. 거기에다가 거기 플러스 사명감 하나만 가지면 돼. 정치하는 이유가 네. 입신양명 출세가 아니고 내가 뭐 좀 할 일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지지자들 다 똑같은 건데 지금 뭘 설계해야 되냐면 우리가 내가 좀 바보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대국의 꿈을 갖게 됐어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고은정 아나운서라고 이제 옛날 유명한 아나운서 모든 지금 이북의 이춘이랑 똑같아요. 모든 중요한 거를 다 하는 떨리는 음성의 그 여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가난한 약소국의 백성으로 태어나 우리는 스스로를 늘 자기 비하를 했었어요. 가난하고 약소국이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도움으로 살고 뭐 그러던 나라였어.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자기를 과장되게 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단한 나라는 맞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요 정도에서 끝내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뭐냐면 자, 북한을 경제 영토로 하는 게 가능해지면 그 경제 인구 7,400만. 예. 그다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연변이라는 이 영역. 거기 한 250만으로 추정되는 조선족이 존재하고 그 영토 규모는 연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거기 전체를 물론 중국하고 그러려면 미국보다 중국하고 더 친해야 되고 중국에 상당한 이득이 돼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산 기지로 연변까지 넓힐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인구가 9천만을 육박하는 제외동포까지 합치면 사실 1억 국가의 영토 규모가 일본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영토는 아니지만 연기를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독일에서 해외여행 출국하려면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출국 때 외국인과 독일인 따로 쓰거든요. 네? 따로 줄 서거든요. 근데 독일인,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이니까 따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인 줄에 같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일본인이야. 그래요? 환장할 노릇이지. 왜요? 동등한 선진국 시민이야. 너무 웃기죠. 일본 여권을 가지면 그걸로 같이 들어가. 되게 치사하다. 근데 치사한데 네. 그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만큼 되면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딱 동북아 이 평화를 포함해서 한반도 이제 평화 기조 딱 이제 3만 그러니까 남북이 오갈 수 있는 기회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다음 대통령서부터는 그야말로 대국 강소국 얘기 자꾸 했는데 대국 한국, 대국 코리아 이쪽의 꿈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큰 설계를 하는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8년 해야겠네요. 그러면 내각제로 해서 영원히 집권하는 거야. 내각제에서 200석을 한 다음에 계속 집권하는 거야. 난 내각제 또 오해한다 이제. 첫째, 이원 집정제 싫어해요. 내각제 아니에요. 대통령제예요. 지금은 농담이에요. 그러나 5년 다니면 말도 안 되게 지금 불편한 제도예요. 네, 네. 아까 좀 전에 김 선생님께서 뭐 장관 돼봤자 2, 3억이다 했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찾아보니까 김동연 부총리의 연봉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아,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지금 그러네요. 그 사람보다
이동형은 그보다 한 5배쯤 벌 테고. 6배. 근데 나보고 5대 5라 그러고. 장관이랑 국회의원이 똑같아. 국회의원도 한 달에 한.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은 정말. 다른 걸 받으니까. 근데 딱 연봉만 치면 1억 한 2천, 3천 됩니다. 국회의원은 진짜 돈 버는 거 없어요. 800만 원 가져가는 게 다거든. 다 떼고. 근데 이제 딴짓을 해야 돈을 버는데. 요새는 없죠? 그런 게 좀. 민주당 의원들은 참 깝깝하게 해서 딴짓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연봉 1억 2천쯤 되면은 실수령 800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친한 그 민주당 여성 의원이 한 사람 있어요. 좀 사담해도 되는. 근데 정말 옛날 유명한, 민정당 시절에 거물 여자 브로커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했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한다면 얘기도 알 사람이야. 근데 너무 궁금해요, 근데. 방송 끝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근데 그 민주당 여성 의원은 되게 나름 순진해. 그 뭣도 모르고 자꾸 만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작 나는 거지. 뭐지? 당장 발표라고 해서 다시는 안 만나게 됐는데. 우리도 대국을 좀 꿈꾸면서 독일인과 함께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 팟캐스트에 우리 그러면 뭐 서울에 요도 하나 녹음실 만들고 이북에도 하나 만들고. 오, 괜찮네요.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은 평양에다 하나. 그러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김갑수 평론가님 모시고 뜻깊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오창석 한국에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도착했다는 아직 부산에 있다고 하는데 그냥 부산에서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네요. 따로 팟캐스트 하나 만들려고 하십니다. 부산에서 내일은 아마 반드시 올라올 겁니다. 내일 수다맨 녹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까지 놓치면 타격이 크거든. 네. 참 창석이 오빠는 진짜 오빠 없으면 먹고 살 근데 수가 오창석 없겠다. 씨가 그러니까 여친이 있었던 거군요. 네네네. 나는 그냥 박지 씨랑 둘이 사귀는 사이여서 같이 방송을 하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라고 그냥 해봤어. 쓸데없는 소리. 둘만의 관계는 저희가 모르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의 서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오늘 김갑수 평론가님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EJ 이번 주 녹음 안 한다고요? 네. 그 원래 저희가 목요일 날 EJ 녹음인데요. 목요일 날 제가 오래전에 잡힌 그 대구 특강 늘 말하던 그게 목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배가 불렀네.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제가 목요일 날만 딱 스케줄이 비거든요. 네. 그래서 EJ도 목요일 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목요일 날 특강을 한 넉 달 전에 잡았기 때문에 2월 달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녹음이 불가능. 그래서 이번 주 EJ는 쉰다. 그럼 수다맨 같은 거 쉬고 그날 EJ를 하시지. 그게 또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 또 다 엉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EJ 청취자분들이 좀 아쉬워하겠죠. 그리고 우리 광고주들도 상당히 아쉬워할 겁니다, 지금. 빨리 광고를 내보내라고 닥달하고 있는데. EJ가 광고가 제일 많은 거죠, 지금? 제일 많지는 않아요. 청정국이 제일 많아요. 아니, EJ에 몰리는 걸 청정국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EJ가 청정국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인데 EJ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많이 들으니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올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EJ가 광고 단가가 높다고 해도 효과는 청정구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분들 저희 청정구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01회 방송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갑수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알찬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